안녕하세요. 원데이 원패스 미용이론 시작합니다. 영상 제작 목적은 미용이론이 방대하고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서 제가 암기했던 방법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합격하셔서 실기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소구제보, 소재, 모발에 염색이 있는지, 손상모가 많은지 확인하시고 구상, 고객이랑 상담해서 구상하시고 제작, 시술하는 거죠. 보정, 끝에 마무리 해주는 거 소구제보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용예술이란 말이 있는데요. 부용이 고객의 뜻에 맞게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고객님께서 보브커트 해주세요. 그러면 보브커트로 우리가 시술을 해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용예술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높은 머리 이숙종 씨는 1920년대인데요. 이숙종 씨 성함이 이씨니까 1920년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보통 높은 머리와 조선시대 머리를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920년대 이숙종 높은 머리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분대 화장은 고려시대고요. 쪽진 머리는 조선시대 사극입니다. 큰 머리는 중전마마 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신부 화장에 참기름을 사용하는데요. 신혼 부부는 원래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신부 화장에 참기름을 썼다 아시면 됩니다. 분화장, 눈썹, 신호 밀고 다시 그림 그리고 연지, 뺨에 하는 거, 이마 곤지 참고해주세요. 최초 단발 머리는 김환란 선생님이신데요. 뭔가 선두적인 사람은 환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단발을 최초로 깎았던 사람은 김환란 선생님이라는 거 암기하세요. 화신미용 같은 경우는 오엽주 선생님이신데요. 335를 암기했습니다. 33년에 오엽주 선생님이 화신미용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 중국 미용 신미도는 10개의 눈썹 모양입니다. 눈썹 모양 그림인 것 꼭 알아두세요. 하나라는 분, 은나라는 연지, 아방궁 삼천궁녀 화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 기술이 잘 발달했겠지요. 액황은 이마, 홍장은 연지입니다. 이집트 하면 우리 클레오파트라 여왕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의 발생지고 헤나나 코레코 BC 1500년경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마찰 조스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마찰 조스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실 크로우 하면 마실 웨이브, 찰스는 영국의 찰스 생각하시면 되죠. 찰스 스파이럴, 조셉 메이어 열펌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피그먼트 코이드 웨이브인데요. 저는 스콜피온으로 암기를 했어요. 스자 나오면 코이드펌, 스피그먼트 코이드펌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스크로 샤트는 샤트 로트. 보통 문제는 마찰 조스무 각각의 특징이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니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코이드펌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스콜피온이니까 스피그먼트구나 라고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교수님 강의는 원리를 설명해 주지 저처럼 암기법을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카톡, 밴드 공유 좀 부탁할게요. 빗의 기능, 우리가 머리를 깎거나 빗거나 하려면 빗의 기능을 알아야 해요. 빗은 모발을 고정시켜주고 아이롱시는 두피를 보호해주고 비듬도 제거해줍니다. 헤어 세트용 빗은 머리를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 때 고운 빗살을 쓰고요. 엉킨 두발은 얼레빗으로 모발 하단부터 빗어 올라갑니다. 닭도 1인 1닭처럼 빗도 1인 1빗을 사용합니다. 면도기도 1인 1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코로나 시대 위생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빗의 소독은 석탄산수 크레졸 비누액에 담갔다 사용하는 겁니다. 석탄산수나 크레졸 비누액에 담갔다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헤어브러쉬는 탄력이 있고 털이 촘촘한 것을 사용합니다. 실기에 가시면 이사도로 아웃컬이나 인컬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시술한 그 작품이 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헤어브러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용 쪽이기 때문에 가위를 들고 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트용 가위에 대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구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협신에서 날끝으로 갈수록 망곡도가 큰 것 또는 협신에서 날끝으로 갈수록 내곡선인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커트할 때 커트 가위나 안쪽 면이 실제로 모발을 절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곡선인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오디널이랑 쉐이핑 레이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암기했어요. 오디너리는 오더를 내리는 숙련자가 쓰는 거.
너무 쉽죠. 그러면 쉐이핑 레이저는 초보자용이겠죠. 초보자용은 우리 쓰는 눈썹 칼 있잖아요. 그 눈썹 칼에 이렇게 칼이 닿는 면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죠. 한번 이렇게 살짝 밀었다고 해서 다 눈썹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쉐이핑 레이저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쉽게 문제를 풀고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론 같은 경우는 그루프라고 하는데 우리 그루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많은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는 그루프, 위에는 프롱, 여닫을 때는 소지와 약지를 씁니다. 전문가용은 일반인들이 쓰는 고데기랑은 약간 다른 걸 써야겠죠. 그래서 말을 좀 어렵게 쓴 건데요. 고데기 생각하시면 돼요. 히팅캡의 목적은 펌의 시술을 단축하고 흡수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프로테인은 누에고치나 난황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요. 비싸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계란이나 집에 있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간단 핵심 요약 시작합니다. 알칼리 샴푸는 수소 이용 농도가 1부터 14까지고요. 1은 산성, 14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7.5에서 8.5가 알칼리 샴푸가 되는 겁니다. 산성은 레몬, 벌써 신맛이 나죠? 비니거는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신맛이 나겠죠? 구연산에는 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산성이 되겠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유성 린스는 오일, 올리브 오일, 다 오일류잖아요. 하고 샴푸류는 알칼리 샴푸 후에 산성 린스로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커트 순서는 가발, 그래서 위그라 그러죠. 가발 씌우고, 그 다음에 물 칙칙 전체로 뿌려주고, 예쁘게 빗질 해준 다음에 블로킹 나눠주고, 슬라이스 뜨고, 스트랜드, 그러니까 시술 들어갑니다. 요거 순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트 순서는 가발 씌우고 물 칙칙 뿌리고 전체적으로 예쁘게 빗질해주고 블로킹 해준 다음에 슬라이스 뜨고 스트랜드 시술하는 겁니다. 프레커트는 펌 전에 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머리 단차가 너무 심하거나 할 때 모발을 한번 정돈해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커트는 펌 후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커트를 약간 수정하거나 손봐주는 거죠. 그것을 애프터 커트라고 합니다. 패더링은 가늘게 줄이는 걸 말하는데요. 두 발끝을 점점 가늘게 시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뭔가 줄이는 거잖아요. 엔드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머리카락 끝 3분의 1 지점에서 시술을 해서 머리를 가늘게 해주는 거고요. 노멀은 두 발끝에 2분의 1 지점, 그리고 딥은 두 발끝에 3분의 2 지점을 시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날려주는 거죠. 문제는 레이저 커트의 방법, 그래서 노멀, 엔드, 딥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발의 끝에 3분의 1 지점을 테이퍼링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 엔드죠. 엔드 테이퍼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로크는 완성 단계에 완성된 두 발의 끝을 가볍게 다듬는 거. 스트로크. 블렌트 기법이랑 같은 기법이 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를 블렌트 클럽, 블루 클럽 아니고 블렌트 클럽이라고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렌트랑 같은 기법을 쓰는 것은 클럽 커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트 클럽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렌트 커트의 특징은 두 발 잘린 면이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다는 건 원랭스라는 뜻이에요. 모두 똑같은 길이로 이제 자른다는 뜻이죠. 층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입체감을 주기가 쉽다. 이거는 그냥 머리를 시술할 때 각도를 계속 들어서 단차가 있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반이나 현장 가시면 뭐 레이어나 그라데이션 많이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렌스 커트는 모발 끝의 길이가 똑같은 시술을 말하는 거고 단차가 없습니다. 모든 두 발이 하나의 손으로 쫙 이루어지는 건데 실기에서는 이사도라 스판이에요. 평행 보부, 그 다음에 머쉬룸 정도 되겠지요. 이사도라는 V라인 커트고 턱선에 맞춰서 시술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은 45도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남자 머리 귀 쪽을 보시면 아래쪽, 귀에 가까운 쪽은 짧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길지요. 그래서 밑단은 짧고 위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머리. 이게 그라데이션입니다. 레이어 커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볼 때 1번부터 끝번호까지 모두 하얀색 유니폼 입고 시험 치잖아요. 똑같아요. 네이프부터 탑까지 모두 똑같은 길이로 시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이너가 11cm로 네이프를 잡았다. 그러면 탑 부분까지 모두 11cm가 되는 겁니다. 각도는 90도로 하고요. 블로킹은 오블로킹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그레 5를 암기했어요. 오레오 아니고 그레오예요. 그라데이션 레이어는 5등분입니다. 우리 실기 시험 보러 가실 때 시제가 딱 나오면 그라데이션이나 레이어가 나오면 무조건 5등분으로 머리에 생각을 하고 바로 시술을 시작하셔야 돼요.
버릇 때도 하다 보면 가끔 4등분을 떠놓는 그런 수험생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티닝은 머리 두 발은 짧게 하지 않으면서 모발의 수축 감소시키는 건데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질감처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게 티닝이에요. 좀 어려우시면 티닝 가위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밍은 완성된 두 발을 가볍게 다듬는 것인데요. 완성자가 붙어야 돼요. 트리밍은 꼭 알아두세요. 코이드 웨이브는 스콜피온이라고 생각해서 스피그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스틴 단백질은 웨이브의 형성과 상관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단백질이 막 이렇게 풍부한 머리, 미역줄기 같은 머리는 웨이브가 잘 나오고요. 다공성 모발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막 이렇게 조금만 실수해도 높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시스틴 단백질과 웨이브는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코이드 퍼머넌트,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일제, 일본 제사는 환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환원제고요. 일제가 나오면 1 다음에 숫자가 2잖아요. 그래서 1, 2, 7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약품은 티오클리콘산이고요. 시스틴 단백질 결합을 절단시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1 다음에 2고요. 그리고 7입니다. 그래서 티오클리콘산 약품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는 일제, 환원제 약품 이름이 뭐냐? 티오클리콘산이 되겠죠? 몇 퍼센트냐? 그럼 일제니까 2에서 7이니까 2에서 7%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산화제입니다. 절단된 것을 다시 결합시켜 컬을 고정시키는 거 말하는데요. 고정시키니까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취소 안 돼를 외웠고요. 약품 이름은 치소산 나트륨인데요. 취소 안 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기 때문에 2 다음에 3 나오잖아요. 그래서 2, 3, 5를 외우시면 됩니다. 취소 안 되고 2, 3, 5로 하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이제 약품이 뭐냐? 그러면 치소산 나트륨. 치소산 나트륨은 몇 퍼센트를 쓰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3에서 5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공성 모발은 모발 상태에 따라서 프로세싱 시간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펌이나 염색 시간을 짧게 조절하면서 머리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발수성 모발은 우리 옷에 발수 코팅하듯 모발이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발은 전처리를 한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를 감긴다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처리를 해주는 거죠. 굵은 모발은 블로킹도 얇게, 로트도 작게. 반대로 얇은 두 발은 블로킹도 두껍게, 로트도 두껍게 해서 구불구불하게 숱이 없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반대 개념이라는 거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일제는 환원이야. 그러니까 환원제의 약품은 티오클리콘산 127 되는 거고요. 비닐캡을 사용하는 이유는 체온으로 빠르게 작용될 수 있고요. 두 발 전체에 골고루 작용되게 합니다. 암모니아 냄새 확산도 방지해 줍니다. 예문에 비닐캡하고 고정 나오면 틀린 겁니다. 비닐캡은 고정 기능이 없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콜드 웨이빙 시술 시간은 10에서 15분 정도 되고요. 테스트 컬은 우리 미용실 가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파마 잘 안 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면서 딱 풀어보는 거 있죠? 그게 테스트 컬입니다. 콜드 퍼머넌트는 린스는 중성으로 헹궈줍니다. 우리가 와인딩을 했을 때 두 발끝이 자지러지는 원인은 완전 빈출이고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어떨 때 자지러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오버 프로세싱 했을 때 당연하죠. 너무 파마 시간을 길게 잡은 거야.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 할머니들 머리 풀어지지 말라고 오래 가라고 막 집에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막 시장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오버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지지 말라고. 그럴 때 자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발끝이 너무 테이퍼링 했을 때, 너무 가늘게 막 당겨 얇게 했을 때, 그럴 때 막 자지러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가늘 옷들을 말았을 때 이럴 때 두 발끝이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언더 프로세싱은 오버랑 반대죠. 그래서 이 파마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머리가 그냥 풀어져 버린 거,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세트, 이게 뭔가 봤더니 진짜로 머리 감는 순서예요. 머리에 그래서 디자인에 맞게 파티션 뜨고 빗질 해주고 컬 주고 웨이브 준다. 이렇게 순서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리세트는 보통 리셋이 들어가면 거의 아웃자가 나와요. 브러쉬 아웃, 컴 아웃 막 이런 식으로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파티션 같은 경우는 카우는 소 있잖아요. 소가 핥아먹는 것처럼 방사형 회오리 치는 거 카우. 그 다음에 다이애고널은 우리 주식에서 다이애고널 형태 말이잖아요. 사선이에요.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블롱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와인딩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직사각을
오블록으로 떠서 와인딩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블록은 직사각입니다. 컬의 목적이 나오는데 펌을 하는 목적은 웨이브, 볼륨, 플러프 이 세 개예요. 펌을 하는 목적은 웨이브, 볼륨, 플러프인데 플러프가 익숙하지 않아서 전 그냥 웨이브를 줘서 볼륨을 플러스 하는 거야 라고 암기를 했어요. 웨이브를 줘서 볼륨을 플러프 하는 거야 라고 암기를 했더니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보통 이 세 개 놔두고 딴 거 하거나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찾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베이스, 모발의 각도를 120도로 해서 논스템, 뿌리에 남아있는 주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모발 끝까지 이렇게 모근까지 말아놓은 거, 그게 온베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스템은 모발의 줄기를 말하는 건데요. 컬의 방향이나 웨이브를 좌우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컬의 구성 요소는 베이스, 우리 목은 있잖아요. 거기 베이스 캠프처럼 여기 베이스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템은 줄기, 그리고 루프는 이렇게 휘어지는 거 동그란 거 무한 루프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스템, 루프, 컬의 구성 요소입니다. 요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플랫 컬은 납작한 거예요. 우리 플랫 슈즈 신잖아요. 납작한 신발처럼 두피에 딱 붙어 있는 거죠. 플랫이 근데 두 종류가 나와요. 스커프처 컬이냐 핀 컬이냐.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전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스커프처 컬은 우리 모발 끝부터 도도도도 말아서 모근으로 파마 와인딩 하듯이 도도도도 말아서 모근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핀컬은 모근에서 시작하는데 시작점에 핀을 하나 꽂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돌리면 모발 끝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근부터 모발 끝으로 가는 거, 그걸 핀컬 이렇게 암기하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컬은 모발에서 90도로 스탠드업 시킨 거, 우리 쓸 때 90도로 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리프트 컬은 45도 되겠죠? 쉽습니다. 포워드 컬은 귓바퀴 모양으로 된 것을 포워드 컬이라고 하고요. 귓바퀴 모양 반대로 된 건 그럼 리버스가 되겠죠. 우리 왜 옛날에 오토 리버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기능. 포워드가 귀 모양이면 리버스는 반대 모양입니다. 꼭 참고해 두세요. 와이드 웨이브는 구불거리는 리즈, 그러니까 꼬불거리는 사이에 그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사이의 간격이 넓은 거겠죠. 내려오는 좁은 거, 그러니까 좁은 거 같은 경우는 뽀글이 파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윙 웨이브는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스윙이 날개잖아요. 왜 핫스윙 말하면서 이렇게 KFC에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개인데 독수리 날개처럼 동적이고 크게 보이는 머리 하면 한 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보통 미스코리아 머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윙 웨이브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습, 플러프뱅은 뭐죠? 그럼 볼륨 웨이브 플러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꼭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염색의 시작은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는 잘 나와요. 커트, 파마, 염색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들으신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염색의 시작은 클레오파트라 여왕님부터 시작하는데요. 현재처럼 우리가 염색약을 쓰기 시작한 때, 유기연모제라고 하는데 이런 염색약을 쓰기 시작할 때는 1883입니다. 근데 저는 응답하라 1883을 암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유기연모제를 쓰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으면 1883으로 응답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뿌염 같은 경우는 다이 터치업이라고도 하고 리터치라고 많이 하시죠? 그게 뿌염이고요. 파라페닐렌 디아민, 저는 이게 이름도 너무 길고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파페, 피읍자 2개 나오면 흑색, 파트 하면 갈색, 모노 붙으면 적색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블리치는 적당한 농도, 이건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블리치 해야 되니까요. 과산화수소 6에 암모니아 28인데요. 저는 6 더하기 2는 8 해서 628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9 문제요. 그 다음에는 3, 6, 9 외우시고 10, 20, 30 붙이시고 10은 착색, 20은 중간이니까 일반이겠죠. 그리고 30은 강한 탈색입니다. 요 농도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염색은 펌 일주일로 합니다. 염색은 펌 후 일주일에 진행한다는 거. 요거 문제 나오면 꼭 클릭하셔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항성 두발은 딱 봐도 저항적이잖아요. 그런 친구는 전처리를 해서 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화를 시켜준다. 전처리를 통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정상 두피는 플레인,
건성은 건성용으로, 지성은 지성용으로 암기를 했고요. 비듬은 덴트로 샴푸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증은 불량 모발이라고 하는데 찌질이 모발을 펴주는 거예요. 열 코팅이 되니까 영양 물질이 누출이 안 되고요. 뜨끈뜨끈해지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불량 모발, 찌질이 모발을 다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는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집에 스위치 139짜리 하나씩 있잖아요. 139가닥 헤어피스 나오면 스위치입니다. 한 가닥, 세 가닥 꼬아서 만든 가발하면 스위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귀로 듣는 미용 이론 끝이고요. 내용이 방대하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것만큼은 암기하셔서 원패스 하시기 바랍니다. 수소 이용 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pH는 1부터 14까지인데 우리는 약상성입니다. 그래서 4.5에서 6.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 2시간이에요. 세수하고 얼굴 뽀얀 느낌 있는 거. 근데 이제 피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딱 2시간을 외우시면 되고요. 피부의 기능은 뭐 외부 충격으로 보호하고 체온 조절하고 노폐물 분비하고 땀 흘리는 거죠. 그리고 피부도 호흡하니까 호흡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의 감각점 하면 통각. 우리 바늘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각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제일 둔감한 거 온각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 넣어놓고 삶아도 뜨거워지는 걸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온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것은 통각, 가장 적게 있는 것은 온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표피의 발생,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배워야 돼? 그래서 표피의 발생은 외배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표피의 발생은 외배업입니다. 피부층의 표피 각투 과육기는 요 아랫단에서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연 보습 인자는 아미노산, 요소, 젖산, 이제 영어로는 NMF, 암모니아 나오는데 요소가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요소, 젖산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표피의 구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표피 어디서 발생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피 외배워 하면 됩니다. 외배엽입니다.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는 거 랑게르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랑게르한스하고 그 다음에 비림프, 면역 글로불린 요거 두 개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각질은 세라마이드 현상이 있고 박리 현상 떨어져 나가는 거 생리주기 4주 28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층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엘라이딘이 있고 손발바닥인데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손바닥에 투명한 엘라스틱 샴푸를 짜서 머리를 감았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랬더니 손발바닥 다 나오고 투명층이고 엘라이딘인데 이제 엘라스틴으로 해서 외웠지만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과립층은 레인 방어막이고요. 케라토 히알린인데 그냥 레인 방어에 케라만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 유국은 가장 두꺼운 층이고 기저층의 역할이 가끔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영양을 공급받아 세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기저귀 찬 아이들 영양 공급받아서 세포 키워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드러내고 나면 이제 진피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두망상이 있어요. 콜라겐은 탄력, 엘라스틴도 탄력세포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콜라겐 많이 발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예요. 표피의 랑게르란스하고 비림프의 체액성, 몸에 흐르는 거, 골수에서 생성되는 거. 요거 두 개 아시면 면역 문제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피부의 새세포 형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저층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해서 공급한다. 그러니까 기저층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촉감세포는 머켈, 촉감 나면 머켈이고 콜라겐이 뭐 표피에 있는 문제, 표피에 콜라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콜라는 아까 유두망상, 콜라겐은 유두망상이라고 얘기한 진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꼭 맞추시기 바래요. 땀샘, 이름처럼 에크린, 냄새 없고 손발바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포 크린서는 어떻게 외웠냐면 아포, 지포, 겨드랑이 냄새, 사춘기를 외웠습니다. 좀 외우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확실히 맞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발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성장하고 퇴화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머리카락 바닥에 떨어지면 어디에다 버려요? 휴지통에 버리지요. 그래서 성장, 퇴화, 휴지로 암기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주세결합인데 세로로 컬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폴리펩타이드는 주세결합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멜라닌은 딱 봐도 멜라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겠지요.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저는 페리오 치약을 생각했어요. 페리오 치약이 빨간 글씨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드라이는 수소결합인데 우리가 시기를 넘어가면 이사도라를 아우컬을 하거든요. 그때 드라이 수소결합에서 열을 줘가지고 잠깐 이 모발에
그런 결합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는 수소 결합인 거. 그래서 두수소로 외우시면 돼요. 드라이는 뭐라고요? 수소입니다. 두수소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모발의 팽윤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걸 팽윤이라고 하잖아요. 낮은 거는 4호가 이제 되는 거고 최대는 8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거야. 그래서 팽윤은 4호, 최대는 8구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문제는 풀 수 있더라고요. 모피질은 모피가 최고지. 멜라닌 색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검은색 모피 코드 생각하면서 모피젤로 암기를 했습니다. 피부와 영양인데요. 우리 열량 영양소는 탄단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고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거 아시면 좋고요. 단백질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아셔야 되냐? 우리 머리 만지잖아요. 머리가 대부분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최종 분해산물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닐리리아로 외우시면 돼요. 니놀산, 니놀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근데 그냥 닐리리아로 외우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루라발베트 이렇게 저는 이제 외웠었는데 암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소루신, 루신, 라이신. 그래서 이루라, 그리고 발메트, 트 해가지고 발린, 메디오닌, 트리오닌, 트립토판. 근데 이게 전공자가 아니시면 이 단백질을 다 외우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루라, 발메트로 한번 암기해 보세요.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두 종류 보통 얘기하잖아요. 수용성, 지용성.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 근데 우리 피부나 미용 알아야 될 거. 비타민 B2, 리보플라민입니다. 미용 쪽에서 꼭 알아야 되고 피부염, 구강염, 구내염 자주 나옵니다. 리보플라민 B2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아스코르보산인데 레모나C 생각하시면 돼요. 기미 주근깨 없앨 때 비타민C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비타민 A, 레티놀입니다. 주름 나오면 그냥 레티놀, 각화 나오면 레티놀 생각하시면 돼요. 레티놀, 당근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입니다.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D는 뼈, 칼슘, 튜브에서 비타민 D 합성하잖아요. 그래서 칼시페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은 지성이 들어간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유분을 세수를 잘해서 유분을 제거해주고 요오드라고 하는데 이번 김 다시마죠. 이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오드나 김 다시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드름 피부는. 그리고 최대한 기름을 잘 제거해 주는 거. 바이러스는 이거를 이제 종류가 좀 많은데 또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수홍이가 헤르메스를 사줬대. 수도, 홍역, 헤르메스, 사마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홍이가 뭘 사줬다고요? 헤르메스 가방을 사줬대. 뭐 이런 식으로 수홍이가 헤르메스를 사줬대를 외우시면 할 수 있어요. 이도 화상의 특징은 수포 생기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화상입니다. 이도 화상, 수포 생기는 거. 주사는 왜 이렇게 술 먹고 주사 떨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이렇게 양쪽 볼이 나비 모양으로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양쪽 볼이 빨개지면 주사로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UVA, UVB, UVC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UVB라고 말씀드렸죠. 홍반 발생 능력이 A보다 1000배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목적이 UVB를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외선 차단제의 약품이 이산화티탄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역 나오면 꼭 나오는 거 두 개 있다 그랬죠. 비림프하고 랑게란스 표피에 있는 거 요거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계면활성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를 섞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춥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표면 장력을 높인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낮춰서 두 가지 물질을 잘 섞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중, 수정, 수중, 유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피부의 자극 정도에 대해서 양쪽 비이온성으로 피부가 자극이 이제 자극 주는 정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비이온 이렇게 순서로 나오기도 하고 양이온 린스 트리트먼트, 음이온 세정작용이 있어서 비누 샴푸, 양쪽은 베이비 샴푸.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양쪽한테 받았어. 베이비 샴푸는 양쪽이야. 그리고 비이온은 그냥 피부 자극이 적은 거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방어는 기계적인 방어. 우리는 이제 기계적으로 방어하는 게 피부 각질이나 정말 콕털 뭐 이런 걸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피부 노화, 내인성 그냥 자연적으로 늙는 거, 외인성 광노화, 햇빛 타서 늙는 거 하면 되고 이 두 개의 특징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냥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각질의 두께가 모두 두꺼워진다는 거.
내인성이나 외인성이나 각질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시면 시험 봤을 때 바로 맞추실 수 있어요. 천연 보습 인자는 뭐 아미노산, 젖산, 요소, 암모니아 말씀드렸고요. 아하는 각질 유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제조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수 용화 씨가 향수를 뿌림. 그래서 가용화는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화는 우유빛깔 로션처럼 약간 물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리퀴드 타입 있잖아요.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 그런 거, 그런 로션만큼의 물기. 그게 유화입니다. 분산 기술은 나머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품의 종류는 퍼퓸, 오데퍼퓸, 오토테일릿, 오데코롱, 샤워코롱 나오는데 이 순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오토테일릿 넣고 나머지 이제 퍼퓸, 코롱 넣어서 하시면 되고, 각각의 특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향수가 오래가는 건 섬유 유연제 향기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퍼퓸 향 뭐 이런 거. 그래서 퍼퓸의 향수 오래가는 거고, 샤워 코롱은 바르고 나서 그냥 이 휘발성이 좋아서 금방 향기가 날아가는 거 샤워 코롱이라고 합니다. 탑노트는 그냥 탁탁 그냥 뿌리자마자 탁 마르는 냄새가 맡아지는 것들, 그게 탑노트. 미들은 중간이고요. 베이스는 향수처럼 오래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장품의 특징은 안사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성, 정성, 사용성, 유효성. 근데 그냥 화장품 안사유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캐리오일 같은 경우는 운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류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호호 아줌마는 살구씨 포도씨를 좋아해 라고 했더니 호호바 오일,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살구 포도씨 오일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소 홍반 발생량입니다. 최소예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수가 시옷이니까 소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홍반량이고 UVB를 방어하고 이산화탄소나 티탄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암기하시면 피부학에서 기본적인 거는 다 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급은 아주 쉬워. 우선 못 들어본 거야. 그리고 주변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나는 나비아로 암기했어. 에볼라, 마버그, 라싸, 콩고나, 아프리카, 두창, 페스트, 단저호흡, 디프테리아, 보툴린, 음료토병, 동물, 인플루엔자, 1급, 간염병, 발견 즉시 신고해. 끝이고 2급은 한 번씩 걸려봤거나 자주 유행하는 것들이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수홍이 결혼식, 한성에서 유행하는 풍진, 폴리오, 수막균, 꼴장, 바세, 이지레이. 끝. 3급은 여름이랑 관계가 좀 깊어. 우리 여름에 모기나 곤충한테 물리잖아. 그래서 막 열나고 그러지. 그래서 1번 니은 말라리나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댕기열, 황열, 지카 이런 거 다 모기잖아. 아니면은 뭐 찐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장염 피부려 이거 여름이랑 관계 있지. 그리고 레조네나 이거 라지에이터 냉난 방귀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고 야 공부하면 너도 붙을 수 있어. 이거는 야코병 공수 너도는 랩토, 붙을 수 있어는 브루셀라. A형 간염이 2급이니까 BC 간염은 3급이겠지? 마지막으로 A집 파상풍. 이렇게 해서 끝이야. 4급은 기생충 요구 성병류야. 문제가 나오면 꼭 잘 찾아서 합격하길 바래. 안녕. 기생충 암기 들어갑니다. 기생충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충, 어린이집, 집단간염, 소양증, 똥꼬 가려운 거. 9충, 11장충 같은 말인데 숫자 9하고 10이 나오면 그냥 경피간염 생각하면 돼. 간디스토마는 간디가 왜 또 붕어 먹고 싶대 암기를 했고, 페디스토마는 페리다스 가재개. 무구조충은 소고기 묵국. 그러면 유구조충은 돼지겠지. 광적 12조충은 딱 봐도 이름이 길잖아. 김촌충이라고 하는데 난 연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12강줄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요거는 딱 들어봐도 귀속은 은어 같지 않니? 그래서 은어야. 유국 그거조충은 벌써 끔찍하잖아. 뱀장어, 가무치 이런 거고, 곤충, 간염,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 내용 사성충, 기생충 문제로 나오는데 사성충, 모기다. 파리는 파라디푸스, 찐득이는 찌찌가무시, 개는 공수병, 인수 공통간염은 동큐레, 결단 파야토 하고 나머지는 뭐 광우, 구제역, 주류독감 이런 거야. 쉽게 할 수 있어. 끝. 원데이 원패스 식중독 암기법 들어갑니다. 시중독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풀어보니까 답이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정 모르겠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찍으면 되고, 세균성 시중독 암기법 되게 쉬워. 감염형은 살은 우리 쉽게 전염돼. 남편이 치킨에다가 맥주 먹으면 나도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살찌잖아. 그치? 그래서 감염형은 살대장이야. 살모넬라,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는 호염성 세균이다. 알지? 생선에 생각하면 돼. 독소형 이건 더 쉬워. 포도를 보틀에 넣었더니 웰치스 포도 맛이 되었네. 우리 왜 웰치스 포도 맞출 수 있잖아. 근데 독이 있으니까 절대 먹지는 마라.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누스가 너무 길잖아. 근데 딱 보면 보툴리누스의 니은이지. 그래서 뉴트로도 톡신이야. 황색엔 그냥 왜요? 황색엔 엔테로도 톡신. 자연독. 암기법 보고는 뭐 테트로도 톡신인 거 쉽게 알 거고. 모시조개는 카페 베네 막 이런 거 있지. 카페 베네가 아니라 모시 베네를 외웠어. 모시조개 굴 이런 거 베네루핀이야. 쉽지? 독버섯은 무스카린인데 뭐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버섯 무침으로 외웠지.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예문에 미음자 들어가는 게 무스칼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버섯 무침으로라도 외우면 문제는 풀고 답을 찾을 수 있어.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건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공중보건 나오면 지역사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치료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보건 수준은 보형이 비평. 보형, 비평. 보건 수준은 보형, 비평으로 외웠고요. 건강 수준은 건조, 비평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형, 비평, 건조, 비평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고요. 질병의 발생 원인은 숙주를 먹고 병이나 환경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천적 면역은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는데 후천적 면역 중에 이 두 개가 좀 자주 나오는데 능동자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병에 걸렸다가 나서 항체가 있는 거. 코로나19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병에 걸렸다 나서 항체가 있는 게 이게 능동자연이고요. 인공능동은 인공이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인공이 예방주사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소아과 가면 생백신, 사백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결의 홍역이고요. 사백신은 백일 짱콜라를 외웠어요. 백일에 장티푸스 콜레라. 폴리오는 두 개 다 공통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BCG는 태어나자마자 4주 이내 맞추는 거거든요. 결핵입니다. 그리고 DPT는 가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DPT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입니다. 그래서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이 이렇게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BCG가 결핵이라는 것만 알아도 DPT 구분할 때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간염병 구분은 그냥 1급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잘 못 들어본 거. 그렇게 하고 2, 3급은 내가 예방주사 맞고 친숙하고 병에도 걸려본 것들.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는 거. 그게 2, 3급입니다. 곤충 맥의 간염으로 해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딱 알고 그 다음에 사상충이 있는데 이게 기생충 문제로 많이 나와요. 사상충이 모기입니다. 요거 마셔도 문제를 맞힐 수 있거든요. 그거 아시면 좋겠고 파리는 딱 봐도 파라디푸스고 찐득이가 지읒이잖아요. 그래서 찐득이 2개 붙여서 찐득이는 쯔쯔 가무시로 외우시면 됩니다. 쌍지읒 2개입니다. 그리고 벼룩은 빠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빨라서 벼룩은 패스트로 암기를 했고요. 이는 이가 바글바글해.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해서 이 발진 티푸스로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친숙하게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 그러니까 동물이랑 사람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거 첫 번째 송아지들의 결핵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 그리고 조류독감, 공습병, 강아지하고 사람이 같이 걸릴 수 있죠.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도 물게 되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도 아시는 게 좋고요. 기생충 하면 대표적인 거, 그리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충입니다. 항문 주변 간지러운 거,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소양증 나옵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구충은 경피 감염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편충은 대장, 회충은 소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후충류는 2가지가 있는데 간디스토마, 페리스토마 있거든요. 간디가 또 왜? 그래서 간디스토마는 외우렁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붕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페디스토마는 페디다스로 외웠습니다. 페디스토마 나오면 다스이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리다스로 외우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푸실 수 있으십니다. 무구조충은 소고기 묵국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가 나오면 무조건 무구조충. 그러면 유구조충은 돼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광절 열두조충이라고 있는데 우선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얘는 긴손충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제가 잘 먹는 연어에 많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12광주일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광절 12만 나오면 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딱 봐도 일산화탄소 중독 있잖아요. 일산화탄소의 특징은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질소는 나오면 잠한병 생각하시면 돼요. 잠수부대 걸리는 거. 이 혈관 내에 질소들이 이렇게 기포를 내면서 터져가지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질소는 잠한병이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군집독은 딱 봐도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기온이 올라가고 땀 많이 흘리니까 습도 막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잖아요. 그거 그냥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기온 역전은 이제 뭔가 역전이 된 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기후 역전으로, 대기 오염이 됐다고 생각할 때 기후 역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내 적정 온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18에서 21도입니다. 그냥 가장 쾌적한 온도 되겠고요. 음용수 오염의 지표, 먹는 물의 오염수의 지표는 대장균입니다. 이제 대장균이 대장에 있는 균인데 그냥 음용수 오염 지표 중에 대장이 되는 균이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병 같은 경우는 근시 십자공. 이 눈 시자가 들어가서 십자공으로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부는 잠안병.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암기할 수 있으실 거고요. 눈을 가장 보호하는 거는 간접 조명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조명이 켜있으면 우리가 눈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시면 되고, 간염병은 세대장으로 외웠습니다. 간염은 쉽게 되는 게 살이 쉽게 감염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서 살모넬라,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고,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호염성 세균입니다. 바닷물 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장염 비브리오가 어페리오 쪽입니다. 독소염 같은 경우는 포도상균, 보툴리너스, 멜치군. 다 잘 안 들어본 거잖아요. 포도상만 들어보고. 어떻게 외우냐면, 포도를 보틀에 넣었더니 웰치스 포도맛 주스가 됐어. 근데 먹지는 마. 독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걸 푸실 수 있습니다. 자연독은 감자, 솔라닌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감자처럼 생기면 솔로야. 그래서 감자, 솔라닌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딱 봐도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많다. 그거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잠복기가 짧다. 맞아요. 우리 장염 걸리면 바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획득이 안 되죠. 올해 장염 걸렸지만 내년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만 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와도 맞추실 수 있다는 거. 기후의 3대 요소는 남유인데 어차피 남편은 유전 요리한데 그냥 저는 기습류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세 개 중에 하나를 찾든지 뭐 4개 중에 아닌 거 하나를 찾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기습류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녹아있는 게 낮으면, 산소가 조금밖에 없으면 이제 오염이 심각한 거고, BOD, COD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구량이 높을수록 물이 오염이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DO와 BOD, COD가 반대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근데 두 개 다 반대 개념이지만, DO 같은 경우는 이제 낮으면 심각한 거고, BOD, COD는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 요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는 포자균을 박멸하는 물리적 고압 증기살균입니다. 비형 간염 이런 거 걸리신 분이 우리 고객으로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을 하는 게 이제 비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이 소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멸살 소방, 멸균, 포자까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살생력, 살균은 살생력 이렇게 암기했고요. 소독은 감염력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멸살 소방, 방부는 정지시키거나 방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멸살 소방 순서대로 나오기도 하고, 뭐 생활력까지 없앤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살균이겠죠. 멸균은 포자까지 없애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햇빛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 화학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방향족은 석탄산, 역성비누, 쿠레졸, 이렇게 시험에도 요 세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향족이가 나오고 아니면 할로겐족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염소, 뭐 차, 염소, 뭐 따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염소, 요오드, 표백분 이런 게 할로겐입니다. 우리가 락스 딱 뒤집어 보면 차염소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할로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 쪽은 석탄산, 크레졸, 역성비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제예요.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영업장을 열 수 있는 거고요. 영업장에 또 꼭 게시돼야 되는 거는 원본 면허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본 자격증으로 나오거나 사본 면허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원본 면허증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금 지불표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얼마 받을 건지. 그래야 분쟁의 소지도 적어지고 또 고객한테 쉽게 가격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계셔야 될 게 원본 면허증, 가격 안내표입니다. 최종 요금 지불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미용 같은 경우는 위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위생과 소독을 꼭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알코올은 70% 알코올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크레졸 같은 경우는 3%고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크레졸. 그리고 고압 증기 멸균, 이게 포자까지 살균하는 건데, 고압 증기 멸균 자체를 포자까지 삼멸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10파운드일 때 115도 30분, 15파운드일 때 120에 또 20분, 20파운드일 때 126도 15분. 근데 이 녹음한 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가 될 때까지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광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인데 딱 올 때 적외선은 우리 물리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가면 빨간불 켜놓고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그 온열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확장시키고 혈류를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적외선이 되겠고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광선이고요. 380에서 780 사이의 광선을 말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요.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290에서 320인 UVB입니다. 얘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랑도 관계가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이산화 티탄으로 돼 있거든요. 그 성분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UVB는 UVA에 비해서 1000배 홍반 발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VB를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 석탄 개수가 2이면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2배 더 세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족 같은 경우는 석탄산, 크레졸, 역선비누 손 닦는데 적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졸은 바닥, 그리고 석탄산은 그냥 일반 소독제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에탄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승홍은 드세요. 세균력이 강하고 금속의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승홍에. 그리고 구강 상처에는 과산화수소, 우리 치과 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스케링 같은 거 한 다음에 소독해 주는 게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구강 아시면 되고, S자균은 나성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S자는 이성균, 나성균, S자. 또 성균이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균, 나성균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세균이 증식이 잘 되는 거는 중성이에요. 폐하가 1부터 14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성이 6에서 8이겠죠.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이제 숫자가 내려가서 되는 거겠죠. 4.5에서 뭐 5.5나 6.5 이 정도가 약산성이 되는 거고, 기준은 이제 7 기준으로 해서 그게 중성인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 소독을 안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거 해서 트라코마가 결핵이 있는데, 있는 주변에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수건 트라코마를 외워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루었고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외우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패스 귀로 듣는 법규 시작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법규 너무 어렵지? 내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줄게. 잘 듣고 외워서 기출문제 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영업신고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나와.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그리고 신고하는 건지 통보하는 건지 허가받는 건지 고르는 거 나와. 신고야. 잊지 마. 신고 고르면 맞출 수 있어. 면허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 면허 이 사람들한테 못 줘, 이런 거. 피성령 후견인, 금치산자, 되게 거창하잖아. 법률상 무능력자, 할 수 없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성인이지만 보호자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그리고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좀 섬뜩하지? 면허 취소된 지 1년 미만인 자, 면허가 안 나오거든. 이런 분들 결격 사유야.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자, 그 중에서도 결핵 이런 거, 감염력이 센 전염병이 있으신 분. 복습 한번 할까? 2급 전염병 뭐뭐 있어? 친구도 혹시 기억 못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성우이 결혼식에 가서 콜라에 이것저것 잔뜩 먹었더니 장이 파열된 것 같아. 병원에 가봤더니 이질이래. 에이, 나 이걸 외우면 돼. 수홍은 수도홍역, 결혼은 결핵, 그리고 콜라는 콜레라, 장은 장티푸스, 파열은 파라디푸스, 이질, A형 간염, 2급 다 나왔어. 1급은 대충 못 들어본 거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2급은 방금 알려준 거, 3급은 2급 제외한 거, 4급은 거의 회충류야.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게 스토리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수홍이 결혼식하고 콜장, 파세, 이지레 이렇게 해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참가해주길 바래. 둘 중에 하나 외워서 시험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다른 미용 이론도 아주 쉽게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놨으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하고 추천을 부탁할게. 야, 이제 다시 공부하자. 면허 결격 사유가 아닌 거 나오거든. 위에 이제 뭐 방금 얘기했잖아.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뭐 금치산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하고 섞어서 나오는 게 당뇨병 환자, 뭐 고지혈증, 우리 대사증후군 있잖아. 그런 것들, 고혈압, 암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다 자기 일 치료하면서 하실 수 있어.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열심히 현업에서 일 잘하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변경 신고, 명칭, 상호 변경, 위치 변경, 3분의 1 증감, 뭐 되게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사하거나 이럴 때 손님한테 쉽게 말해주는 거 있잖아. 미용실 이름이 바뀌면 알려줘야 되겠지? 근데 뭐 A라고 이름을 했는데 B로 바꿨어. 그럼 손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딴 데 못 가게. 그리고 미용실 위치 옮겼어. 손님한테 얘기해줘야 되잖아. 이것도 다 알려야 되는 것들이지. 그리고 영업장의 크기가 늘거나 줄었어. 늘으면 좀 미용실이 커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좀 미용업 딴 것도 이렇게 같이 제가 면허를 따서 같이 하게 됐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딱 갔는데 원장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지 대표자 원장님이 바뀌면 대표자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바뀌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헤어만 하다가 자격 갖춰서 손톱도 하고 피부도 하고 그러면 막 이 미용실이 확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업종간 변경 이런 거, 내가 지금 뭐 헤어하고 있지만 피부랑 뭐 네일까지 같이 하는 거 업종 변경이잖아. 이런 거는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스텝이 바뀌었거나 뭐 사장님의 재산이 늘거나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고객한테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지. 너무 간단하지? 이거 처음에 나도 이걸 봤을 때 이걸 다 문자 그대로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문제를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더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공중위생법의 목적은 좀 거창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야.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핵심을 하니까 내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내 사업장을 비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쓰라는 소리가 있더라고.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치료에 힘쓴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치료는 아니야.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치료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간염병 예방. 간염병 우리가 예방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 뿐이지.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습하면 되고, 미용업의 범위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머리, 얼굴, 피부 뭐 이런 거 헷갈리지? 근데 또 자격증에 메이크업, 얼굴 만지고, 그다음에 헤어, 머리카락 만지고, 피부 만지잖아. 이거 세 가지. 근데 이것도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일단 사람 헤어 만질 때 머리카락 손 대지. 그리고 앞머리 자를 때 얼굴 만지잖아. 그리고 뒷머리나 이 네이프 정리할 때 피부 만지잖아. 목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만 만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손발톱, 면도 나와. 면도는 이용이고 손발톱은 네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용과는 범위가 달라. 요거를 알고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추면 좋겠어. 영업자 준수사항. 이거 좀 이제 아주 쉽고 충격적으로 설명해 줄게. 일단 의사놀이, 피부과놀이 안 돼. 피부과 의사 흉내내고 막 의료기구 팔고 의료기구 시술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미용 기술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의사놀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점 빼고 박피 비뚤어지고 쌍쌍데 문신 이런 거 솔직히 다 안 돼.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인 거, 빛 소독한 건 안 한 거, 쓴 건 안 쓴 거 구분해야지. 우리는 또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기본 원칙, 닭은 1인 1닭, 면도날은 1인 1날이야. 그거 기본에서 꼭 다 지켜야 돼. 우리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될 거, 신고증, 면허증, 원본, 그리고 최종 요금표 게시해야 돼. 얼마인지.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아예 딱 붙여놔야 돼.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리고 영업장의 조명은 75루스야.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는 면허증 사본으로 나와.
원본이다. 면허증. 그리고 자격증으로 나오는데 자격증 아니야. 면허증 원본이야. 다시 한번 기억해. 그리고 미용학과 졸업하고 이수하면 다 면허증 주잖아. 막 종합 주고 막 그러잖아. 면허증이야. 헷갈리지 마. 그리고 영업장 조명이 75야. 그거 외우고 50이면 어두워서 자를 수가 없어. 그리고 100이면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눈이 아파. 그렇기 때문에 75가 가장 적당해. 그러니까 75 룩수 꼭 기억하면 좋겠어. 면허 취소 해당. 결격 사유 아까 2분 전에 얘기했는데 잘 기억 안 나지? 분치산자, 정신질환자, 감염병자, 약물중독자, 그다음에 면허 취소 1년 미만인 자, 이중 취득자, 이건 별거 없어. 그냥 2번 신고한 거지. 나중에 신고한 게 취소되는 거야. 면허 정지 때 영업 바로 취소된다. 이게 뭐냐면 정지 기간은 그냥 쉬는 게 좋아. 쉽게 설명해 줄게. 운전면허 있지? 운전면허 정지당했을 때 면허는 있는 거야. 취소된 거 아니야. 정지당한 거지. 근데 그 운전면허 정지당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 무면허 되잖아. 똑같아. 면허 정지 때 영업하면 바로 취소돼. 그리고 정지 기간 때는 그냥 쉬어줘야 돼. 자격 정지는 정지야. 면허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기회는 있다는 거지. 알겠지? 타인 대여 시 첫 번째 걸리면 3개월, 두 번째 걸리면 6개월, 세 번째는 그냥 아웃이야. 다시 3, 6, 9가 아니고 아웃이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첫 번째 대여하면 3개월 쉬고 두 번째 6개월, 세 번째는 아웃이다. 남한테 절대 대여하지 마. 직접 자기가 운영해야지. 또 스킬도 늘고 또 후학도 양성하고 그러지. 문제는 자격 정지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걸로 지문에 나와. 정지된 거지 취소된 거 아니야.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거지. 법이 생각에는 너그러운 것 같아. 보통 2-3번은 봐줘. 3번 까지 좀 봐주고 찌질한 잘못 있지. 막 이렇게 개시 안 하고 막 쉽게 이렇게 경고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그건 4번까지 봐주더라. 근데 아까 정확하게 안 봐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의사놀이. 그건 2달부터 시작이야. 영업정지 2달부터 시작이거든. 전 빼고 의료비 이런 거 팔지 마. 그거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보다 한 등급 더 센 게 있어. 놀리지 마. 그건 포주놀이야.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어. 포주놀이 하면 이거 안 봐줘. 바로 영업장 3개월 정지야. 2번 걸리면 그냥 아웃이고. 그렇지?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반사회적인 거 있지. 이건 법이 더 세. 원래 반사회적인 건 법이 더 강해야지 또 우리들이 더 지키고 또 이해가 되잖아. 그렇지? 남의 밥그릇 탐하지 말고 음란물 보여준 거 1회는 봐줘. 좀 경고 정도에서 끝나. 4회까지 가잖아? 그냥 그 영업장 폐쇄야. 얘는 간단해. 약사법, 무료법 1차 위반 시는 그 영업정지 2개월. 알겠지? 그리고 살비는 큰 게 없어. 그냥 빗소독 한 거 안 한 거, 쓴 거 안 한 거 구분하는 거, 자외선 살균 소독기. 칸막이 이게 이제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투명해. 근데 왜 3분의 1 정도 되면 웬만하면 우리가 얼굴이 보이는 라인 있지? 눈이 딱 눈으로 시선 확인하는 라인. 거의 그만큼 3분의 1 정도가 다 투명이야. 그거 더 높이고 이러면 안 돼. 하지 말라는 짓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로 시험 많이 나와. 3분의 1이야. 뭐 3분의 2까지 한다 이런 거 아니고 3분의 1 딱 그것만 하면 되고. 면허발급 대상자 어려울 거 별로 없어.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이면 돼. 고등학교 나와도 고등기술 1년 이수하면 되고 미용 자격증 취득해도 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고등기술 6개월 하면 남의 가발만 6개월 자르다가 남의 머리 자를 수 있겠어? 그래서 최소 1년은 해야 돼. 외워. 고등기술 6개월은 안 돼. 외국에서 면허증 딴 거 그 나라에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안 돼. 다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다시 따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자격증으로 다시 따야 되는 거야. 알겠지? 면허 승계 소지자는 1개월, 그리고 변경은 15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업장을 넘기면 정신이 없겠지? 그러니까 잔금 치르는 게 보통 한 달 조건으로 하잖아. 한 달은 봐줘. 근데 내가 내 사업장을 조금 변경하는 거 있지. 쉽게 고치는 거. 이름 바꾸고 막 이런 거 15일 내에 해야 돼. 너무 길게 주면 잊어먹으니까 빨리 신고하라는 뜻이지. 여기서 문제 낼게. 영업자 사망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 아니야. 대부분 상속자로 생각하는데 면허 소지자야.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돌아갔어. 그러면 면허 소지자한테 뭐 그 밑에 새끼 원장한테 헐값을 넘기는 게 그런 이유 없게 건강도 잘 지키면서 우리 새로운 사업장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자고. 임용 업무에 대빵은 보건복지부야. 위생이랑도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풍속에 관한 거는 시도지사야. 미풍양속으로 잘못했다가는 좀 더 높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 우리 시도지사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 그냥 사진으로 만나. 미반에서 직접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영업장 폐쇄시는 시군 부촌장. 이분이 폐쇄 도리를 시킬 수 있어. 그리고 과징금은 이거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벌금이 어떻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알기엔 너무 힘들어. 근데 딱 하나는 외워둘 수 있어. 자격증 대여시 30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외웠냐고? 미용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생활비 하고 이것저것 하면 대략 총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 물론 나는 300만 원 안 들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네일 배움 카드인가 그것도 한 300 정도 하지. 그래서 대여하는 거 300만 원을 외우면 쉽게 끝나. 근데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리고 이걸 공부하고 잘 모르겠고 내가 막 이거 더 확실히 공부하고 싶다?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 네가 법을 어겨봐. 벌금 내보고 정지 먹고 영업장 폐쇄 당하면 남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그냥 한 번에 딱 원패스해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안녕.